운동신경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축구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냐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신경이 어느 정도는 좋아야 되죠. 사실 이게 딱 어느 정도다라가 아니라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에는 그렇고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좀 좋으면 좋을수록 더 확률적으로 높겠죠. 예, 빠르다거나 아니면 힘이 좋다거나 아니면 키가 크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이게 딱 봤을 때 운동신경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쉽진 않죠. 저희 때는 축구를 막 무조건 좋아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운동신경이 좋거나 그래도 그 운동신경이 나쁘지 않다라고 할 정도의 애들을 선생님들이나 보고 이렇게 축구를 시켰어요. 빠르다거나 그런 애들 갖다가 축구시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워낙 그 축구하는 애들이 많아졌죠. 수적으로.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축구 안 하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취미반 축구 들어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운동신경이 안 좋은데 축구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옛날보다. 예전에는 절대적으로 수는 적었지만 그래도 운동신경이 좋은 애들이 축구를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수가 워낙 많아지고 또 운동신경이 안 좋은 애들도 많고 몸을 유연하게 하는 방법은 뭐 스트레칭 하는 게 좋죠. 요가 같은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비싸게 돈 주고 시키시라는 게 아니라 어디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면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뭐 비싼 데 가서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가 같은 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추천드려요. 요가 같은 거. 아니면은 집에서 폼롤러로 스트레칭 한다던가. 그리고 리프팅 할 때도 이게 리프팅이 발등, 인사이드 이거 좀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은 자꾸 아웃사이드로 리프팅 하는 걸 저는 시키거든요. 이게 왜냐면 축구를 잘하려면 이 고관절이 되게 유연해야 돼요. 근데 아웃사이드 리프팅을 차면 이게 좀 유연해져요. 이게 공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한 1, 2m 옆으로 왔을 때 빨리 발을 뻗어서 잡아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유연하면 그게 발이 쭉쭉 뻗어 나갔는데 안 그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발등 인사이드 리프팅, 무릎 리프팅 잘 어느 정도 하면 그때부터 좀 아웃사이드 리프팅도 시키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시켜요, 애들. 만약에 레슨 하러 오면 처음에 이게 하다 보면 잘 안 되거든요. 하다 보면 잘 돼요. 자연스럽게 유연해져요.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기본기라는 게 축구를 하면서 나오는 기본 동작들 있잖아요. 뭐 드리블, 패스, 킥, 다 그게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본기를 해야 된다 이게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리프팅을 해야겠죠. 리프팅을 하고 기본적인 드리블, 그 다음에 볼 컨트롤하고 패스하는 거 이런 것부터 다 그게 다 기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걸 해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기본기라는 게 부모님들이 기본기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근데 사실 기본기가 그냥 그 모든 하는 훈련들이 기본기예요. 혼자서 하는 훈련들 아니면 둘이서 하는 패스 주고받고 이것도 기본기고 킥해도 기본기고. 그러니까 축구 시키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되게 약간 그 학구열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급해요. 그래서 빨리 뭔가 내가 그 결과를 내야 돼. 근데 이게 축구가 진짜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공부는 그냥 내가 그 읽고 외우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다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몸이 반응을 하는 거니까 몸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나오거든요, 결과가. 그리고 축구는 몸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랑 겨루는 거기 때문에 몸도 중요하지만 진짜 정신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지금 7살, 8살이잖아요. 진짜 축구가 재밌다라는 걸 느끼게끔 해주는 거죠. 재밌게 애들이랑 뛰어놀면서. 그러다가 운동신경이나 좋고 축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훈련 횟수 늘려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 어렸을 때부터 막 부모님들이 욕심 때문에 더 해야 돼.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는 그것보다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이제 그런 거니까 부모님들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좀 저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의식이라는 게 프로가 돼야지 그런 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의식이 있어야 돼요. 프로 선수들이 훈련하기 전에 미리 30분 전부터 몸 풀고 대부분 혼자 훈련을 해서 몸을 이미 다 풀어놔. 그러면은 팀 훈련에서 몸 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게 프로 의식이라는 거야. 왜? 내 몸을 위해서. 스피드 위주로만 하려고 하고 윙플레이를 좋아하는데 수비는 싫어합니다. 중1이니까는 그럴 수 있는데 스피드가 있으면 스피드 위주로 해야죠. 그건 잘하는데 수비는 싫어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감독님이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겁니다. 당연히 수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냥 공격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이건 해결해 줄 거예요, 나중에.
수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할 건 아니에요. 스피드가 좋은 친구입니다. 초등 때 수비를 하다 윙에 있는데 골대 앞에서 한 번씩 얼어버리네요. 그러니까 긴장을 한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훈련을 안 한 거니까. 왜냐면 초등학교 때 수비만 하다가 골대 앞에서 이제 찬스가 왔는데 당연히 경험이 없으니까 얼어버리죠. 그러면은 계속 그 훈련을 많이 해야죠. 그리고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키가 안 클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보통 하루에 2시간 팀 훈련을 하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1시간 반, 2시간 팀 훈련을 한다, 키가 안 클까봐 걱정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요즘에 학생들이 훈련을 많이 안 해요. 옛날보다. 그래서 키 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컸어요. 저희도. 물론 저는 이게 지금 중학교 때 키인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도 키가 많이 안 컸는데 그때는 하루에 막 3번, 4번씩 했으니까 그렇다면 키가 안 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다 큽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안 크진 않아요. 요즘에는. 기숙사 팀으로 간 중딩 아이들이 축구보다 팀 친구들과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람이라는 게 한 무리에 이렇게 휩쓸리게 마련이거든요. 서로 이게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좀 더 축구를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애들이랑 어울리면은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친구가 빨리 영상을 보고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더 무회전 킥을 차긴 하는데 다리에 무리가 가진 않은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킥이나 뭐 슈팅 같은 거는 뭐 고등학교 그 이상 가서 시켜도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반대인 게요. 그렇게 해서 무리가 간다고 생각하면은 축구 못 해요. 사실 어떻게 축구해요? 그러면 남들은 다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무리 가니까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그러면 언제 할 거냐는 거죠. 절대 무리 안 갑니다. 괜찮아요. 해도 돼요. 미드필더인데 스피드가 느립니다. 중학생이고요. 공을 잘 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그 피지컬, 애들이 힘이 안 붙고 느리고. 근데 그거는 이제 고등학생 되잖아요. 힘 붙고 근육 붙고 하면 빨라질 수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되고 대학생 되고 그때까지 다른 애들이랑 하면서 경쟁해서 버틸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근데 스피드가 느린 거를 갑자기 빠르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타고난 거잖아요, 사실 스피드는. 근데 성장을 다 하고 나서 웨이트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하면 스피드 좋아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때 시작했는데 엄청 느린 건 아니었지만 빠른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또래 중에서 한 중간 정도 했거든요, 제가. 근데 대학교 가서 제가 웨이트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부터 빨라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약간 좀 빠른 선수에 속했습니다. 그게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엄청 느린데 그걸 엄청 빠르게는 안 돼요, 솔직히 이건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스피드가 느리다고 해서 탈압박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탈압박을 하는 동작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피드는 느려도 그건 빨라요. 스피드가 느려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거는 약간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 게 어떤 탈압박을 하는 훈련이나 순간적으로 툭툭 움직이는 훈련을 많이 하면 거기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스피드 보강은 중학생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을 가지고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훈련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다 보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 동작을 더 빠르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면. 진짜 쉽게 얘기해서 한 10m 거리로 마카를 놔도 한 바퀴만 돌아오게 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m, 10m, 20m잖아요. 근데 이게 스피드가 빠르다고 해서 20m를 빨리 못 돌아와요. 스피드가 느려도요. 볼 컨트롤이 되면 빠르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빠르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고 빠르게 하는 방법대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들은 느리니까 이것도 안 되네. 느리니까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지금 되게 좋은 질문 하셨어요. 대회 경기를 보러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부모님들이 보러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몰래 가서 그냥 보세요. 안 간다고 하고 그냥 몰래 보세요. 근데 경기 하다가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걸 봤어. 그럼 그때 이제 거기서 말릴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애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 거.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의식을 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집중이 돼버리니까 내가 경기장 안에서 집중을 못 하는 거거든요. 가고 싶으면 가시되 좀 안 보이는 데서 좀 보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축구화는 가격대보다는 물론 이제 비싼 게 뭐 기능적으로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비싼 것보다 신었을 때 편한 거. 그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의 모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이키라고 해도 그 나이키의 모델이 라인별로 다 있잖아요. 무슨 뭐 TM4가 있고 베이퍼가 있고 그렇듯이 자기한테 맞는 브랜드의 모델이 있습니다.